들어갈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는 어떻게 할까? 인수분해가 여기 다시 나오는데 왜 나오는 걸까? 인수분해 왜 배우는 걸까? 자, 우리 인수분해 배울 때부터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했던 친구들은 2차 방정식에 등장한다라는 얘기 미리 들었을 겁니다. 그죠? 자, 탄탄이란 다짐이 만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A 곱하기 B는 0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분류를 하지? 자, 경우를 어떻게 분류하지? A 곱하기 B는 0이 된대. A와 B를 곱하면 0이 된다. 자, 그럼 다짐이가 얘기했어요. 오른쪽 그림은 A, B 두 개의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야. 이런 것도 여러분 다 본 적 있죠? 자, 이때 둘 다 연결되어야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. 그래. 자, 스위치를 연결되는 부분 경우를 ON, 연결되지 않은 경우를 OFF라고 했을 때 언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? ON이 0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OFF를 0으로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. 자, 탄탄아,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고 A 곱하기 B는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볼까? 한쪽만 이렇게 닫아버리면 불이 들어옵니까? 안 들어오죠. 두 쪽 다 닫아야 되는 거지, 그치? 그런 경우에 불이 들어옵니다. 자, 그럼 이제 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?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. 문제부터 이해. 전기 회로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. 두 쪽 다 스위치를 딱 ON으로 이제 닫아야 돼, 그지? 그 다음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? 스위치가 ON, OFF인 경우로 나누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경우와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때 A 스위치, B 스위치 상태에서 전구의 상태를 한번 본다면 오른쪽 표와 같다라고 했어요. 적용 해결 단계에 들어가신 거죠. 구체적인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우리 개념을 정말 탄탄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교재 좋은 게 이런 거야. 자, 이런 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. 봐봐. A 스위치가 있습니다. ON 했어, OFF 했어. 그럼 어때? 꺼지지. 그 다음 A 스위치에 OFF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B 스위치 ON 하더라도 이건 안 켜져. 꺼집니다. 그죠? 둘 다 OFF를 하더라도 이제 얘는 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둘 다 이제 ON을 할 때 켜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럼 얘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면요. 두 스위치 중 하나만 오프가 되더라도 전구엔 불이 들어오지 않고 꺼져.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생각으로 A, B, 즉 A 곱하기 B, A, B 모두 0이 아닌 경우에만 0이 아니고 둘 중 하나만 0이어도 A 곱하기 B의 값은 몇이 된다는 거야?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경우는 A는 0이고 B는 0인 경우, 그리고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, 그리고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닌 경우,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. 자,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이제 0일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스위치 꺼짐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죠. 이 스위치가 꺼진 상태는 얘 한쪽만 ON이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꺼져 있어. 얘가 연결이 돼도 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꺼져 있어. 둘 다 그냥 꺼져 버릴 수 있는,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. 이래도 꺼져 있어. 이걸 이제 0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A만 0이어도 상관없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B만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. 이래도 0 됩니다. 그리고 A와 B가 모두 0이어도 상관없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알겠지? 그래서 모두 몇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.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개념들을 적용시키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? 자,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? 아, A 곱하기 B의 성질을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. A 곱하기 B이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딱 다 정리해 보시고요. 고부로 연결될 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 A는 0 또는 B가 0입니다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 될 때는 A는 0
또는 b는 0이다 라고 쓰도록 할게요. 이제 또는이라는 용어가 추가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겠죠? 얘만 0이어도 되고 b만 0이어도 되고요. 둘 다 0이어도 됩니다. 요 경우를 모두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아셨죠? 자, 요게 지금 a 곱하기 b는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라는 것 그대로 써있는 표현들 보시고요.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개념들 구체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봐. 주어진 방정식이 있죠? 얘를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. 좌변으로 싹 다 넘겨서 이항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. 우리 매번 했었죠. 2차 방정식 고를 때도. 자, 그러면 이제 정리했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좌변에 있는 식 자체가 몇 차식이야? 2차식. 이거 우리 2학년 때 곱셈 공식 전개된 것 3학년 때 뭐 했어? 인수분해하는 과정 그 역과정 했었잖아. 방금 그 전 단원에서. 그죠?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인수분해 일단 해주세요. 됐죠?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 하신다면 곱으로 표현됐잖아.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A 또는 B가 0이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A는 0 또는 B가 0이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. 이때 식으로 나왔으니 이 식 자체가 0, 이 식 자체가 0이 된다라고 쓰시면 되죠.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이거 방정식 푸는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쓰시면 이게 계산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. 왜? 이때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를 찾아주시는 게 우리의 할 일. 그죠? 이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를 찾아주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. 그래서 이때 x는 p분의 q, 얘는 r분의 s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. 됐니 얘들아?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과정에 왜 인수분해랑 왜 a 곱하기 b랑 연결이 되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 됐니 얘들아?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정리할 때는 우변은 0이고 2차 항의 개수는 양수가 되도록 정리를 한 다음에 식을 풀어줍니다 라는 참고사항까지 익혀주시면 되고요.